핵심 이론 03 산소적 원소와 그 화합물. 산소적 원소는 보통 이제 산소와 같은 족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을 의미를 하고요. 산소, 황, 셀레늄, 텔루륨, 폴루륨 총 5개 원소를 뜻합니다. 이 산소적 원소는 기본적으로 최애각 전자가 이제 6개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2개를 더 받으면 이제 옥텟 규칙을 유지하는 완성된 형태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이가의 음이온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산소가 보통 이런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죠. 네.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소, 공기보다 약간 무거우며, 공기는 이제 질소와 산소 이 2개의 비율이 거의 99%죠. 네. 그런데 산소만 놓고 보면 질소 분자니까 뭐 28이고, 네. 산소는 32잖아요. 그런데 네, 산소가 32로만 다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산소가 공기보다 살짝 무겁겠죠. 물론 이제 이 퍼센트가 달라요. 네, 부피비, 뭐 질량비에 따라 다른데 아무튼 네, 기본적으로 산소는 공기보다 많이는 아니고 살짝 무겁습니다. 그리고 물에 잘 안 녹습니다.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황은 네, 연소 시에 푸른빛을 낸다. 그리고 노란색 고체, 그리고 열과 전기의 부도체이다. 셀레늄은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화학적, 물리적으로 황과 특성이 유사하다. 또한 이제 수은의 독성을 중화시켜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뭐 이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산소적 원소의 화합물 말씀드릴게요. 오존은 굉장히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그리고 공기보다 무겁고, 네, 대표적인 살균제로 사용이 되는데 얘는 네, 지속성이 좀 떨어져요. 네, 한 번에 강한 그 살균제로 쓸 수는 있지만 네, 잔존 효과가 좀 약한 단점이 있고, 그리고 제조 비용이 또 비싼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황화수소는 네, 가연성 가스 불이 붙어요. 그래서 발화점이 낮고 눈과 점막을 자극해 피해를 준다. 눈과 점막을 자극하면 이 황화수소가 결과적으로 황산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주는 거예요. 물, 에탄올, 가솔린 등유에 잘 녹는다.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네, 수용성이에요. 계란 썩은 냄새를 유발한다. 황화철에 묽은 황산 또는 묽은 염산을 가해서 제조한다. 네, 화학식에 대해서 한번 그냥 네, 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황산은 무색의 강한 부식성, 3대 강산 중에 하나죠. 그리고 물에 대한 강한 친화력이 있다. 그래서 탈수제로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황산을. 진한 황산은 탄소와 황, 비금속을 산화시키고 자신은 환원되어 이산화황이 된다. 네, 그래서 황산을 탄소하고 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비금속과 같이 두면 얘네들을 산화시키고 본인은 다시 네, 이산화황으로 바뀌어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반응식을 보면 이제 1단계, 2단계로 2번에 걸쳐서 이제 해리가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수소가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강산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1단계와 2단계의 그 산 생성할 때 pH에 끼치는 영향이 조금은 달라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이게 2가지 반응 다 같이 동일한 힘의 세기를 가지는 pH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pH를 계산을 할 때 계산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산화황은 공기보다 무겁다. 2.5배 무겁고, 네.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라고 했는데요. 보통 이제 그 연탄이나 석탄류를 연소를 시키면 이 안에 황이 항상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황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황이 생겨나고 이것과 물과 반응을 하면 결국에 이게 이제 황산이 되죠. 그래서 이산화황으로 유발될 수 있는 산성비는 황산비인 거예요. 황산비. 네. 무색의 불연가스, 자극성의 독한 냄새가 나는 유독성 기체이다. 얘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반드시 하방치환 한다. 이 정도는 꼭 암기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구리 조각과 진한 황산을 반응시키거나 아황산 수소 나트륨과 진한 황산을 반응시켜 이산화황을 제조한다. 가끔 이산화황을 제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고요. 이산화황을 아황산가스라고도 합니다. 두 개 다 쓰는 표현이니까 같은 분자를 같은 물질을 두 가지 표현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헷갈리지 않게 해두시면 좋습니다. 황화수소의 일반적 성질 중 틀린 것은 계란 썩는 내 나고요. 강력한 환원제고 물의 수용성이죠. 네. 알칼리와 반응해서 염을 생성한다. 당연하죠. 얘는 산이에요. 황화수소는. 그리고 알칼리죠. 그럼 산과 알칼리가 만나면 반드시 염이 생성돼서 그게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네. 이게 중화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의 불용이다. 이게 틀린 말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핵심이론 공사, 질소족 원소와 그 화합물, 질소족의 종류. 질소족은 질소 밑으로 나와 있는 그런 원소들을 의미를 하고요. 비스무트까지 총 5개 원소가 해당이 되고요. 체외각전자가 총 5개다.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질소가 이렇게 있으면 2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체외각전자가 5개인데 이 2개는 s오비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s오비탈에 먼저 1개, 2개가 들어가고 나머지 p오비탈에 하나씩 들어가는데 요 하나씩 들어간 요 3개가 다른 원소들과 이제 이 전자를 공유하면서 공유결합을 하는 특징을 지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설명이 그 얘기죠. 체외각전자가 5개인데 p오비탈은 이제 반씩 채워진 나머지 3개의 전자를 다른 원소와 공유한다. 그래서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질소족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질소. 이거는 이제 분자죠, 분자. 그래서 산무, 무색, 무미, 무치. 질소의 비율은 공기 중에 79%인데 요거는 이제 부피 비율이에요. 부피 비율. 단백질을 형성하는 기본 원소이다. 단백질을 쪼개면 이제 암모니아가 되죠. 여기 보면 질소가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그쵸? 상온에서는 화학적으로 비활성을 띈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 영족 원소하고 성질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어떤 그 기기 분석할 때 사용하기도 해요. 질소나 수소를. 상온에서 화학적으로 비활성을 띠고
네. 끓는 점이 낮아 액체 상태 질소는 식품 및 냉조,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네, 까지 이제 그 액체 상태로 있습니다. 액체 질소가 상당히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식품의 냉동 및 건조에 적합하다. 네, 공업적으로는 공기의 분별 액화를 얻을 수 있다. 네, 화학적으로는 염화암모늄과 아질산 나트륨의 혼합액을 70도씨를 가열해서 분별 증류를 얻는다. 뭐 이런 이제 공업적으로 어떻게 얻는가와 화학적으로 어떻게 얻는가를 물어보는 게 가끔 나와요. 이는 황린, 정린, 흑린 세 가지 동소체를 지닌다. 자, 여기서 동소체를 구별하는 방법. 네, 연소 생성물이 같으면 동소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소 생성물을 통해서 태웠더니 같은 물질이 나왔다. 그럼 동소체예요. 황린, 정린, 흑린 모두 연소 생성물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린과 정린과 흑린의 어떤 특징 한번 알아두시고요. 네. 비소는 독약이죠. 네. 흰색과 황색이 결정 상태로 존재한다. 강한 열과 반응할 경우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된다. 비소는 독극물입니다. 검출 방법은 구차이트 시험법이라는 방법과 네, 이건 소량 비소 검출에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마시 시험, 네, 마시 시험이라고 하죠. 수소와 비소를 연소시켜서 불꽃을 증발 접시의 바닥에 접속시켜 비소 거울을 통해 비소를 검출하는 방법이다. 이 검출 방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핵심 예제 4-1번 다음 중 인화성 물질이 아닌 것은 인화성 물질은 기본적으로 탄소가 있어야 돼요. 수소도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 이제 뭐 벤젠이나 네, 메탄올이나 에틸에테르 모두 탄소가 있는 유기물질이죠. 질소는 네, 질소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하고 스스로 되게 안정된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다른 물질과 뭐 결합한다거나 그런 일이 그렇게 네, 상온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질소가 굉장히 고온과 고압 상태가 되면 산소와 반응을 해서 네, 일산화질소나 이산화질소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하지만 네, 상온 상태에서는 네, 인화성 물질과는 거리가 멀다. 답은 1번이죠. 4-2번 공기는 많은 종류의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네, 이 정도 문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부피비나 질량비나 모두 얘기를 했을 때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산소예요. 그 다음에 뭐 아르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산화탄소나 얘네들은 의외로 비중이 네,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기체는 질소죠. 자, 4-3번 보시겠습니다. 수소 발생 장치를 이용을 해서 비소를 검출하는 방법. 비소를 검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소량 비소 검출하는 그 구차이트 시험법이랑 그 다음에 네, 그 수소와 비소를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비소 거울을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비소를 검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소 발생 장치를 활용하는 방법은 네, 말시의 시험 방법이에요. 이 제임스 말시의 시험 방법이 굉장히 오래된 시험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핵심 이론 05 질소적 원소와 그 화합물. 두 번째 질소적 원소의 화합물. 질소적 원소의 화합물을 이제 좀 순서대로 중요한 것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암모니아죠. 화학식은 NH3고요. 네, 얘는 이제 색깔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수용성이 큽니다. 물에 스치기만 해도 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수용성이 굉장히 크다. 네, 무색의 자극성 기체. 그리고 구리 사용할 때 부식을 일으킨다. 네,
염화수소와 반응해서 흰 연기를 발생시킨다. 암모니아는 알칼리성이 좀 있죠. 네, 염화수소는 산성이 있죠. 두 개가 결합했을 때 중화 반응을 통해서 흰 연기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합성 비료의 재료로 사용되고요. 하부보시법과 석회질소법을 통해서 이제 합성을 하고요. 고온 고압 상태에서 자철광을 촉매로 해서 반응을 시키는 과정으로 생성을 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산입니다. 질산은 색깔은 없어요. 부식성을 지닌 대표적인 강산 3대 강산이 있죠. HCl, HNO3, H2SO4. 염산, 질산, 황산. 그리고 얘는 이제 햇빛에 노출될 경우에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갈색병에 보관을 하게 돼요. 이게 햇빛을 받으면 이런 반응을 통해서 황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지금 반응식으로 풀이를 해준 거죠. 자, 금속과 반응하면 질산염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런 질산염이 형성되면서 반응이 이루어진다. 암모니아 산화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걸 오스발트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스 하인법, 이건 칠레 초석법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얘는 이렇게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암모니아 산화법으로 질산을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리스 하인법, 칠레 초석법으로도 만들어내는데 얘는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인산입니다. H3PO4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제 수소 원자의 숫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종류의 좀 인산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산 이수소 나트륨이냐, 인산 수소 나트륨이냐, 그냥 인산 나트륨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는 수소가 두 개고요. 하나고 여기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과 간단한 특징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타 질소 화합물 이제 녹스라고 하면 여기 숫자가 뭐 1이 붙을 수도 있고 2가 붙을 수도 있고 대부분 보통 NO나 NO2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산화질소는 일산화잖아요. 하나 산화됐다. 그래서 일산화입니다. 상온에서 무색의 기체로 존재하고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매우 큰 물질이다. 이 말이 좀 중요합니다.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커서 다른 물질과 자꾸 결합하고 싶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이제 1차 오염 물질이라고 많이 하는데 얘네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해서 2차 오염 물질인 이산화질소를 생성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일산화질소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얘가 산소와 결합을 하면 2차 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가 되고 얘네들이 많이 모이면 광화학 스모그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광화학 스모그의 주 원인 물질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 배출원이다. 왜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소는 원래 상온에서는 반응이 안 돼요. 반응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족기체와 유사한 성질을 띠고 있다고 했죠. 수소와 비슷하게. 그런데 이 질소가 산소와 반응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자동차 배기가스 발생하는 자동차 엔진 내부에서 고온과 고압 상태가 유지가 되면 이렇게 결합해서 일산화질소가 나오고 얘가 이산화질소가 되고 얘가 광화학 스모그 원인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는 2차 오염 물질이죠. 그래서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가스이고 상온에서 적갈색, 하지만 온도가 올라갈수록 황색이다.
극성 물질이라 물도 극성이니까 서로 잘 녹아요. 그리고 물에 녹으면 그냥 녹는 게 아니라 질산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광학 수목으로 인한 산성비는 말 그대로 질산비인 겁니다. 네. 런던형 수목으로 인한 산성비는 황산비인 거예요. 성분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2차 오염 물질로 옥시던트의 주 원인 물질이다. 옥시던트하고 이렇게 펜 이렇게 썼는데 옥시던트가 다 펜은 아니고요. 네, 옥시던트 중에 대표적인 오염 물질이 이제 펜이라는 게 있어요. 펜은 여기 보시면 페록시 아세틸 나이트레이트라고 해서 네, 이게 LA형 스모그를 발생시키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어떤 그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 오염물질인데 이게 인체에도 안 좋고 네, 식물 성장에도 큰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질소부터 일산화질소부터 해서 여기까지 이어져서 설명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핵심 예제 5-1번 다음 내용 중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질산이 피부에 묻으면 화상을 입는다. 입겠죠. 심각합니다. 아파요. 네. 진한 황산은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다. 황산은 흡수성이 강합니다. 네. 진한 황산은 데시케이터의 흡수제로 사용할 수가 있죠. 네. 황산은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네. 네. H2S 황화수 발생시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죠. 다음 중 금과 백금을 녹일 수 있는 용액은 무엇이냐? 네. 아무래도 산이 녹일 수 있겠죠. 산. 근데 금과 백금을 녹일 수 있는 용액은 그냥 이거 남기를 하세요. 왕수라고 하고 왕수가 어디서 쓰였었냐면 광산 작업에서 많이 사용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질산과 염산의 혼합액이에요. 네, 굉장히 독하겠죠. 네, 그래서 광산에서 금과 백금을 추출할 때 사용했던 그것을 우리가 왕수라고 하고 네, 강산성 용액이고 얘는 질산과 염산의 혼합액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핵심 이론 06 탄소족 원소와 그 화합물. 탄소족 원소의 일반적인 성질. 탄소족은 이제 탄소를 기준으로 그 아래에 있는 원소들이죠. 그래서 탄소, 규소, 게르마늄, 주석, 납. 총 5개의 원소이고요. 네. 탄소족에 따라서 이제 비금속, 준금속, 뭐 양쪽성 원소 이렇게 좀 구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원자 번호가 작으면 작을수록 껍질이 몇 개 없으니까 이제 최각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좀 세죠. 그래서 비금속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전자 껍질이 점점 커지면서 원자 핵에서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미치는 거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당기는 힘이 약해지죠. 그래서 점점 금속성 성질을 띠게 되는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와 규소는 비금속, 그거보다 조금 번호가 큰 껍질이 좀 많은 건 게르마늄은 준금속, 그리고 주석과 납으로 가면 갈수록 비금속에서 보다 금속의 성질이 많이 띠게 된다. 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원자 번호 증가함에 따라서 금속의 성질이 증가하게 된다. 대표적인 탄소적 원소는 이제 탄소가 가장 대표적이죠. 네, 흑연이나 수지나 다이아몬드, 동소체고요. 얘네들은 강한 환원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원소와 결합을 해서 많은 화합물을 생성을 한다. 그 대표적인 화합물들이 여기 밑에 나오죠. 네, 일산화탄소. 얘는 지금은 뭐 없지만 예전에 이제 연탄가스라고 했었어요. 네, 불완전 연소할 때 생기고 요게 이제 헤모글로빈과의 결합이 산소보다 굉장히 강해서
네, 연탄가스가 발생한 집에서 잠을 들었다 그러면 네, 잘못하면 큰일 나는. 네. 이산화탄소는 일산화탄소보다 이제 산소가 하나 더 많죠. 얘는 이제 완전 연소할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건데, 요거의 문제는 이제 대표적인 온실가스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기체일 때 무색, 무치, 무미 상태이고 대기 중에 300ppm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약 450ppm까지 올라갔어요. 네. 이게 시험에 관련된 게 나오면 네,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300ppm이라고 해야 맞을 건지 얘라고 해야 맞을지. 네. 시험 문제 나중에 보고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빗물은 자연적으로 pH 5.6을 유지를 한다. 왜? 탄산 때문에. 탄산. 요게 약산이죠. 네. 그러니까 약산이 300ppm이 공기 중에 있을 때 그게 빗물로 최대한 녹아 들어갔을 때의 pH를 측정을 하면 5.6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이게 이렇게 CO2 농도가 올라가면 pH는 더 낮아지겠죠. 네. 자, 메테인. 옛날에는 우리 메탄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도 메탄이라는 이름이 입에 잘 붙습니다. 이제 메테인 뭐 두 개 다 알아두세요. 네. 무색 무취, 가연성 기체, 유기물의 현기성 소화시 발생되며 연료로 사용된다. 이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두 가지예요. 나중에 끝까지 가면, 끝까지라고 하면 10년 이상 됐을 때, 네,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이 약 45%대 55% 정도, 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매립지에서도 나오지만 똑같은 성분으로 천연가스의 주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LNG, LPG가 또 다르죠. 네, 요게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천연가스고, 요거는 석유를 가스화 시킨 거고. 네. 두 번째, 규소. 규소는 이제 지각이 되게 많은 네,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소 다음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원소들과 결합해서 이제 규산염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네, 그리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게르마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네. 게르마늄 왠지 몸에 되게 좋은 것 같지 않나요? 반도체 산업의 핵심 재료로 사용되고 친환경 농업에도 활용된다. 네.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밑에 바로 있네요. 네. 자, 탄소적 원소로서 반도체 산업의 핵심 재료로 사용되고 친환경 농업에 활용되고 있는 원소는 무엇이냐? 게르마늄. 네.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07 방사성 원소. 이 부분은 계산하는 문제가 꼭 나와요. 계산. 네. 그래서 뭐 이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감기를 통해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 그것을 계산하는 문제가 한 번씩 나오니까 꼭 숙지를 해두시기 바래요. 계산하는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나오니까 이 반감기를 통해서 네,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가, 그 물질이 분해될 때 그런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방사성 원소는 원자 핵이 붕괴하며 다른 원자 핵으로 바뀔 때 방사선을 방출하는 원소를 말한다. 여기 개념이고요. 뭐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뭐 아이오딘, 코발트, 크립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반감기가 각각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원자 핵이 붕괴될 때 방출되는 어떤 그 전자기파라고 보시면 돼요. 종류를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X선, 중성자선 이렇게 나누는데 뭐 종류와 성질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공부해서 아는 것 뿐이지
네,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네, 전자기파입니다. 이런 그 사인 곡선처럼 네, 파장을 고유의 파장을 지니고 있는 그런 네, 전자기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사선은 전자기파이긴 하지만 굉장히 네, 힘이 세겠죠.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요건데, 자, 반감기는 1이 0.5가 될 때 걸리는 시간, 이것을 우리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방사성 원소가 붕괴될 때 그 질량이 처음에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m이 예, 요 스몰 t 시간 이후의 질량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m0는 초기 질량이에요. 그래서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어떤 시간, 고유의 반감기가 다 있고 그 경과된 시간을 기준으로 네, 위에 나와 있는 공식대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네, 이거는 직접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대입하는지를 네, 아시는 것이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질이 연대 측정법에 활용되죠. 네, 과연 이 물질은 언제의 물질이냐? 네, 그걸 가지고 역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핵심 예제 7-1번 1g의 라듐으로부터 1m 떨어진 거리에서 1시간 동안 받는 방사선의 영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1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 렌트겐이나 큐리나 매크렐에 대한 내용은 밑에 해설을 보시고서 네,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나왔죠. 네, 반감기가 5년인 방사성 원소가 있다. 그러면 이제 반감기가 대문자 T, 네, 이게 이제 5년이죠. 5년. 5입니다. 그리고 동위원소 2g이 10년이 경과했을 때 몇 g이 났는가? 그러면 처음에 얘가 네, 질량이 되겠죠. 그럼 M0는 2g이고요. 네. 그리고 스몰 t 이거는 이제 10년이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대입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m은 m0 곱하기 2분의 1의 네, 대문자 t분의 소문자 t승, 이렇게 공식이 되잖아요. 그럼 m0에 네, 2g을 넣을게요. 2g 곱하기 2분의 1에 자, t는 5였고요. 스몰 t는 10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가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수는 4분의 1이죠. 곱하기 2g 하면 네, 2분의 1은 0.5g 이죠.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요 식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네,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계속 하면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실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